우리 여성분들 생리주기 잘 뒤틀리시죠? 빈번하게 미뤄진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검증되고 임상적으로 피드백도 좋았던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건강연구소의 임약사입니다. 오늘은 난소의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대 여성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리를 안 하네 하면 먼저 떠올리시는 게 임신 아니면 다낭성 난소인데 6에서 15%, 즉 10명 중 1명 정도죠. 질환으로 진단받은 게 이 정도고 실제로 다낭성으로 진행되는 몸 상태까지 생각하면 최근엔 꽤 많은 빈도로 생기고 있다. 오늘은 이 다낭성 난소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주머니가 난소 안에 있으면서 여러 문제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는 배란되어야 할 난포가 배란되지 않고 난소 안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난포는 난자를 감싸고 키우는 친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난소는 딱 하나가 발달되는 모습이라면 다낭성은 애매한 난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왜 난포가 여러 개 쌓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원인은 명확하게 하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호르몬이기는 하지만 호르몬 자체가 혈당, 염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증가, 유전의 영향, 인슐린 저항성, 염증 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요거 복잡해 보이는데 한 번만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보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생리주기 관련한 호르몬의 교란을 줘서 무월경을 유발하고 그리고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죠. 이거의 분비 자체를 느려버리고 간에서 호르몬 결합 단백질 SABG라는 게 보이죠. 이거의 생산도 줄여버려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키웁니다. 이 인슐린 하나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증가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악화가 되고 다시 인슐린이 다시 남성 호르몬이 유발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난소의 당뇨, 혈당의 문제이자 난치병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왜 다낭성 난소가 난소의 당뇨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낭성은 근본적인 혈당의 문제와 당장의 호르몬 불균형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하는 질환이다. 그러면 다낭성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다낭성은 한국인의 6에서 15%가 해당이 되는데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18%까지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실 다낭성은 다른 질환도 그렇지만 한 포인트가 아니라 혈당과 호르몬이 망가져가는 단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망가지면서 무월경, 생리불순, 난임 이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고 에스트로겐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높아지고요. 남성 호르몬의 증상으로 인해 남성형 탈모, 여드름, 여성이라면은 일반적으로 털이 없는 턱이라던가 베렛나루 이런 곳에 털이 나는 다모증,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비만과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다낭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낭성이 체중이 증가하고 불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다낭성은 혈당과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이런 여러한 문제들로 이어진다. 혈당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으니 피로감이 생기고 불규칙한 생리가 이어지고 불임 또는 체중 증가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 다낭성이 정말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낭성 관련해서 특징적인 피부 증상들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 혈당과 호르몬의 복합적인 영향입니다. 연구마다 나온 수치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낭성 환자의 40에서 70%가 여드름이 생기고 9%에서는 피부에 돌기처럼 올라오는 지저지, 땀을 분비하는 곳에서 균이 번식하는 땀샘 염증이 약 9%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모증, 이렇게 턱에 털이 나는 그런 다모증은 다낭성 환자의 60에서 80% 대부분에서 나타나죠. 이 다낭성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라 그렇습니다. 여자한테서 M자 라인과 같은 남성형 탈모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염증성 피부 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이 30에서 40%,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이 피부가 접히는 곳에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흑색 가시 세포증이 한 30%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피부 질환이 한 개의 문제에 있다고 해서 나 다낭성인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다당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원인은 피부 자체가 아닌 혈당과 호르몬으로 인한 다낭성 난소이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를 개선함으로써 이런 피부 증상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겹친다라고 하시면 호르몬 혈당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낭성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라고 했을 때 결국엔 혈당과 호르몬을 개선시키는 영양제를 먹어야겠죠.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각 성분에 대한 논문들을 추가로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낭성 난소의 추정 영양제는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은 의학 교과서에도 적혀진 성분이다 보니 다낭성이라면은 이제 병원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노시톨은 이런 당 구조로 미오이노시톨, 카이로이노시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난소 속 난포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받게 해서 성장과 배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인슐린으로부터 잘 반응하게 만듦으로써 혈당 관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과 호르몬 둘 다 도움이 되다 보니 방면으로 효과가 나타나고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난포 선수, 생식 능력 개선, 심지어는 남성 호르몬 감소에도 좋았습니다. 임상 데이터에선 대부분 이제 2에서 4g 정도이며 실제 하루 이 정도 내로 드시면 되고요. 2-3개월 정도 복용 후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고 이노시톨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메타 연구 분석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다낭성 난소 여성분들의 혈당 인슐린 저항성 치료로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노시톨과 메트포르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단독보다 정상 주기 회복 확률이 약 1.85배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데이터이고요. 특히 이 논문은 무작위 연구를 한 번 더 통계적 유의성을 돌린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영양제로서는 매우 훌륭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임약, 미오이노시톨, 그리고 피임약과 미오이노시톨 병용을 비교한 논문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청소년들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증이 아닌 마른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118명을 대상으로 이제 나이대와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미오이노시톨을 먹은 그룹은 2g의 미오이노시톨, 50mg의 알파락탈부민, 200μg의 엽산을 하루 2번 복용하였습니다. 나이 따라 결과값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호르몬 수치 변화가 좋았습니다. 이 연구는 13살에서 16살의 어린 청소년에게서 피임약의 처방 대신 이노시톨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과 피임약을 많이 복용하는 17살에서 19살의 청소년에게 이노시톨을 병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나타냅니다. 간혹 저는 이노시톨을 먹고 오히려 생리가 뒤틀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낭성의 특성에 따라 요즘은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는 연구 단계라서 의학적 가이드라인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억해 둘 만한 건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 중 안드로겐 수치가 안 높은 그룹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시톨의 경우 저용량부터 드시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몸이 이미 너무 안 좋아서 효과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생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드시다가 중단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죠. 이노시톨도 요즘엔 더 다분화되어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노시톨 중에서도 제가 아까 카이로이노시톨과 미오이노시톨이 나뉜다고 했죠. 혈당과 호르몬에 있어서 역할이 다르다고 이제 기전이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오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신호 전달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카이로이노시톨의 경우에는 혈당을 사용하고 호르몬 균형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비율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을 때 56명을 미오이노시톨과 카이로이노시톨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2g씩 하루 2번 3개월간 섭취했을 때 이 비율이 40대 1일 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상승폭이 크고 배란 회복에 이상적일 것이라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40대 1의 비율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카이로이노시톨이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낭성의 개선에는 40대 1이 비율이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워낙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는 영양 성분이다 보니 실제 다낭성 논문들에서도 혈당, 염증, 정상적인 난포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중 다낭성인 여성에 대해서 비타민 D의 복용이 배란과 임신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들을 리뷰한 결과이고요. 1961명의 데이터가 정리되었고요.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여러 데이터들이 긍정적이었지만 특히나 임신 성공률이 44% 증가, 그리고 배란율이 42%의 증가, 그리고 호르몬 수치에 이제 여러 가지의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죠. 이제 세 번째 영양제로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마그네슘, 칼슘, 아연 같은 무기질 영양소를 의미하는데요. 마그네슘은 혈당에 사용해
건강에도 중요한 성분이죠. 복용 시 BMI, 남성 호르몬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었으며 마그네슘 단독보다는 여러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을 때 더 개선이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 다낭성 환자가 먹었을 때 혈당과 염증 수치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다낭성에 특화된 균주 이런 거는 없어서 장 상태에 맞는 유산균을 챙겨 드시면 되며 논문에 따르면 프리, 프로, 신바이오틱스 모두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 건강이 다낭성의 치료에 중요하다는 의미이고요. 다섯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하루 1에서 2g 정도 드시면 되고요. 워낙 유명하죠. 혈중 지질 수치,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요. 데이터에서는 4g 정도까지도 사용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고용량까지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르베린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영양제죠. 기본적으로 혈당을 낮춤으로써 몸 여기저기에 좋은데 다낭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질대사를 개선해서 체중 감량과 다낭성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다낭성의 원인 중 하나인 혈당을 낮춤으로써 남성 호르몬과 염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냅니다. 다만 위장 부작용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정도를 드시기 전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구를 좀 살펴보면 다낭성 난소인 사람에게서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약 그리고 이노시톨, 베르베린의 비교 메타 연구가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2개의 임상 연구에서 총 1079명의 데이터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NMA 요 값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미오이노시톨과 카이로이노시톨을 같이 병용했을 때 생리주기 회복의 이점이 큰데 그 정도가 메트포르민과도 상당히 견줄 만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TT는 토탈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으로 메트포르민과 베르베린을 병용했을 때 그냥 메트포르민을 먹었을 때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감소가 잘 된다. 마찬가지로 카이로이노시톨이 미오이노시톨 단독보다 남성 호르몬 감소 정도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르베린 단독으로도 비교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베르베린, 미오이노시톨, 메트포르민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129명에 대해서 그룹 A는 메트포르민을 500mg 하루 2번, 그룹 B는 메트포르민을 500mg 하루 2번, 그룹 C는 미오이노시톨을 1000mg 하루 2번 복용했을 때 베르베린은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슐린 저항성 관련 여러 가지 지표를 개선했습니다. 여기엔 허리 둘레, 허리 엉덩이 비율, 지질 수치가 해당이 되는데 영양제 성분인 베르베린이 의약품인 메트포르민만큼 개선했으니 정말 좋은 결과죠. 추가로 미오이노시톨도 메트포르민과 비교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근거 있는 영양제로서 비타민 B군, 특히 엽산은 정상적인 대사 기능이 가능하게 하고 코큐텐은 임신 성공률을 올려주고 배아의 질을 올려주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다낭성 여성이라면 꼭 추천드리는 성분이고요. 커큐민도 일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드셔보실 만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제 세팅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혈당과 호르몬을 위해 이노시톨을 드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40대 1의 비율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드시면 좋은 오메가3와 미네랄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칼마디 이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체중 감량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낭성을 개선하고자 하시다면 베르베린을, 그리고 임신 준비를 한다면 코큐텐, 염증이 심하신 분은 커큐민,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은 유산균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거 기반으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다낭성이신 분들마다 염증, 혈당, 갑상선 등 연관된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제품 추천 리스트가 궁금하시거나 심층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1대1로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실제 임상적 피드백도 많이 받은 조합이니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